자, 오늘은 두 번째 영상 올리는 건데, 일본에서 장사, 회사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회사를 차려서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을 해왔는지를 대충 설명하려고 해요. 근데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본도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뭐 장사나 회사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2025년에 출입국 관리랄지 비자 이런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새로운 법이 나온 것 같은데, 그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이 일본에 와서 뭐 장사를 하던 회사를 하던 하려면은 조건이 일단 무조건 주식회사를 법인을 설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개인 회사나 이런 거는 아예 성립이 안 되고 법인을 설립해야 되고, 그 법인 설립은 최소 자본금이 500만 엔, 그러니까 한국 돈 대략 5천만 원. 그리고 종업원 중에 2명을 일본인이거나 영주권자, 뭐 한국 사람이 되건 뭐 중국 사람이 되건 일본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상관없이 어쨌든 2명을 자기 가족이나 뭐 이런 거 말고 2명을 이제 고용을 해야 하는 게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일본에서 되게 좋은 아이템이 있고 뭔가 사업을 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비자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비자 문제를 클리어 하려면은 그 형식에 맞춰서 회사를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일본에 가서 뭐 분식집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면은 뭐 쉽게 생각하면 뭐 일본에 가서 부동산 뭐 임대 나와 있는 걸 알아보고 부동산 계약을 하고 뭐 그 다음에 뭐 이런 거가 있겠지만, 그거 이전에 비자 문제가, 본인의 비자 문제를 먼저 클리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식점을 한다고 하더라도 먼저 법인을 먼저 설립을 하고 그 법인에서 그 분식점을 운영하는 그런 형태를 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외국인의 경우고, 그런데 이제 뭐 일본 사람이랑 결혼을 했다든지 하면 그 일본 사람의 명의로 해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배우자는 그 취업에 자격이 없는 비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은 비자가 좀 많이 완화가 됐는데 예전에만 해도 비자가 되게 까다로웠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9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사람이 일본에 가려면은 비자를 되게 까다롭게 심사를 했고, 그 다음에 관광 비자는 15일밖에 체류 기간을 안 줬거든, 그때 당시에는. 근데 그 비자를 하려면은 똑같이 뭐 재직 증명서, 그 다음에 뭐 세금 낸 증명서 뭐 이런 거 다 내가지고 나름대로 비자를 받고, 그 다음에 15일 동안, 그러니까 그 와중에 이제 외국 사람이 일본에 와서 회사를 하려니까 제약이 많죠. 그리고 이제 뭐 자기네 집에다가 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회사를 하고 이런 경우에는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 다음 비자에 비자 갱신이 자기가 여기에 그 머무를 수 있는 자격이 없으면 장사고 회사고 그게 성립이 안 되는 거니까 비자 문제를 항상 신경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한국 분들이 이제 뭐 일본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법인이라는 회사가 있고, 그 법인이 경영하는 뭐 라면 집이 되건 미용실이 되건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아무리 비자가 있더라도 그런 서비스 계통, 뭐 예를 들어서 뭐 술집이랄지 이런 거는 비자가 안 나기 때문에 하긴 어렵고, 만약에 그런 걸 하려면은 이제 영주권이 나오면은 영주권에는 취업에 제한도 없고 일에 제한도 없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일단 영주권 자체가 일본에서 받으려면 10년을
거주를 해야 되고 그 10년 거주 중에 5년 이상을 세금을 냈어야 되니까 일을 했어야 되니까 학생으로만 뭐 대학교 다니고 대학원 다니고 막 이러면서 학생으로만 한 7, 8년 있고 나머지 직장 생활 뭐 2, 3년 했다고 해서 10년이긴 10년이지만 그러면 영주권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경제 활동을 5년 이상 해야 되고 10년 동안 거주를 해야 되고 그게 이제 일반 외국인들의 영주권 받는 자격이고 영주권을 받으면은 이제 무슨 일을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배우자가 일본 사람인 경우에는 뭐 한 3년, 5년 이렇게 비자를 갱신하다 보면 영주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애가 있으면 일본인 배우자 사이에 어쨌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부인도 한국 사람이었고 이제 부인이랑 같이 일본에 왔었고 그래서 처음에 뭐 거창하게 뭔가를 하기보다는 회사를 하고 비자를 받아야지 안정적으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식회사를 법인을 세워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본금 5천만 원에 그 다음에 이제 주식회사 설립하려면 뭐 정관부터 해가지고 그 행정적인 서류적인 부분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행정서사한테 일임해가지고 다 부탁을 해가지고 그 우리나라로 치면 이렇게 한 건물에 조그만 사무실이 막 여러 개 있는 뭐 소호 사무실 그런 거라고 해야 되나? 막 여러 개도 아니구나. 한 3층 건물에 1층은 뭐 미용실 이런 거였고 2층에 사무실이 한 두세 개 있는 그런 데에다가 이제 사무실 임대를 하고 거기를 이제 본사로 해가지고 법인을 설립했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직원이라고 해봐야 부인이랑 나랑 그 다음에 이제 한 명은 이제 예전에 내가 일본 출장 자주 다닐 때 알던 뭐 동생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이 같은 업종에서 일을 했었는데 이제 항상 내가 이제 출장 가면 농담식으로 내가 일본에 가서 회사 하면은 우리 회사에서 와서 일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이제 그 친구도 알았다고 준비만 되면 얘기하라 막 이랬었는데 처음에 회사를 만들었을 때에는 일단 뭐 기획이나 마케팅 이런 거는 자신이 있었지만은 일단은 생산 쪽에도 문외한이고 생산 관리랄지 이런 부분에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팔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다 어려운 입장이었죠. 이제 회사를 했는데 그 친구랑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친구를 월급을 줄 그 형편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일단 내가 회사를 하긴 하는데 잠시 기다려라. 내가 이제 어떻게든지 좀 안정이 되고 너한테 월급 줄 수 있을 만큼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와서 같이 일하자 이랬는데 그 친구가 나는 월급 안 줘도 되니까 왜냐면 나도 하는 일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 내가 그냥 월급 안 받고 거기서 같이 일하면서 같이 일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줘가지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3명이서 했는데 이제 2명이 한국 사람이지 나랑 우리 부인은 한국 사람이고 그 일본 이제 직원. 근데 저도 한국에 있었을 때 무역회사 있었고 우리 부인도 무역회사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영어랄지 그다음에 무역에 관한 거는 되게 자세히 알았는데 그거는 이제 제품이 완성품이거나 물건이 있을 때 그거를 마케팅을 통해서 뭐 외국에 수출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프로세스적인 면을 잘 알겠지만 그거와 별개로 바이어를 발굴한다든지 이런 건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의 제로에서 시작했다고 봐야죠.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회사를
만들어서 처음에는 매출이 뭐 거의 없고, 근데 이제 우리가 손님을 어떻게 발굴을 했냐 하면 이제 1년에 한 번씩 동경에서 전시회가 있단 말이에요. 큰 전시회가 3일 동안 하는. 그 전시회는 각 나라별로 있어요. 이 안경 선글라스에 관한 전시회가 뭐 예를 들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미도 전시회라고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에 실모 전시회라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하이 전시회가 2월 달에 있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라스베가스, 뉴욕 해가지고 2번 있고, 한국은 이제 4월 달에 대구에서 디옵스라고 국제 안경 전시회가 있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에 동경에서 하는 IOFT라고 있어요. 인터내셔널 옵티컬 페어 도쿄. 거기를 이제 부스를 내고 나가서, 그러면 이제 거기 한 600개에서 700개 회사가 참가를 한단 말이에요. 다 이제 경쟁자라면 경쟁자지. 그리고 다들 역사가 오래됐고,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신생 회사고, 그 다음에 그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도 높고, 그 다음에 상품 수도 되게 적고, 뭐 그랬는데, 제가 이제 회사를 처음 할 때만 해도 이렇게 전 세계적인 불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대만, 홍콩, 중국 이런 데에서 손님들이 많이 왔단 말이에요. 동경전시회에. 거기에서 이제 뭐 바이어 발굴하고 계약하고,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터 계약 맺고, 그러면서 이제 회사를 조금씩 키워나갔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뭐 프랑스랄지 캐나다랄지 뭐 미국, 태국도 한 게 있었네 회사. 거의 뭐 나라별로 한두 회사씩은 다 거래처가 생기고, 그렇게 해서 회사를 해서 이제 나중에 회사를 이제 사가지고 이사를 3년 정도 있다가 이사를 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직원이 한 16명까지 늘어났었죠. 그러다가 이제 법인 한 5년 차 정도에 교토에다가 직영 매장, 이제 소매점이죠. 그 전까지는 거의 이제 수출로 디스트리뷰터 개념이니까, 그 디스트리뷰터가 각 나라에서 또 소매점에다가 영업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 직영점은 교토에다가 직영점을 내서 우리 제품을 놓고 이제 파는 곳이죠. 그 직영점이 지금 한 12년 된 것 같은데, 지금도 운영하고 있고 지금도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다가 뭐 일단은 이제 그 브랜딩이나 마케팅 기획 이런 거를 워낙 재밌어하고 좋아하고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브랜드, 우리 자사 브랜드가 한 6개 정도 되는데 각 브랜드마다 나라별로 에이전시랄지 디스트리뷰터가 다 있었고, 그 다음에 그거는 한 군데 회사나 계약을 하면 그게 거의 솔이 독점이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회사에서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와서 계약을 하자 그래도 계약 파기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그런 거 뭐 파기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러진 않았고, 그 나름대로 신의를 지키면서, 그러니까 이제 홍콩만 해도 한 5개 회사, 뭐 대만도 한 5개 회사, 막 다 이렇게 거래처가 많이 있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전시회에서 동경에서 만나는 것도 만나는 거지만, 이제 일본으로 직접 와서 또 주문을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되게 바쁘게 일을 하고, 그 와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회사가 어려워지고, 뭐 코로나 왔어도 크게 회사가 어려워지고 이런 건 없었고, 다만 이제 어떤 계기로 이제 부인이랑 이혼을 하고, 이제 부인은 캐나다로 갔고, 부인이랑 왜 이혼했는지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하고. 근데 이제 나는 이혼을 하기 싫었고, 뭐 사정을 했는데 부인이 워낙 완강하게 이혼해달라고 해서 이혼해주긴 했는데, 그리고 나서 한 부인 캐나다 가고 한 5, 6개월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한 6개월 지나면서부터 우울증 비슷하게 오더라고. 그게 이혼 때문인지 뭐 부인이 없어서인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우울증이라는 게 아주 심각해서 대인기피증도 비슷하게 와가지고 전화벨이 울리는 게 막 공포스러운 거. 그러니까 상대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전화벨 울리는 자체가 막 공포스럽고 좀 심각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그런 걸 겪으면서 뭐 돈이야 많이 벌면 좋겠지만 나 어차피 혼자고 애도 없고 뭐 몇 살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그냥 일 안 하고 은퇴하고 살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일이 싫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인생이 앞으로 남았다면 뭐 10년 20년 남았을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계속 일만 하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거랑 우울증이랑 같이 겹치면서 좀 회사도 많이 축소를 하고 사업 자체도 외국 거래처는 거의 다 끊고 일본 국내 거래처도 큰데 한 군데만 지금 거래하고 다 끊고, 그 다음에 이제 교토에 있는 직영점 위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직원도 한 7명 많이 줄여서. 근데 이제 내가 은퇴를 하려면 할 수 있지. 근데 은퇴를 왜 못하냐 하면요, 만약에 은퇴를 하고 지금 현재 일본에서 계속 산다 그러면은 은퇴를 더더욱 못하지. 왜냐면 이 일본이란 나라가 되게 재미없거든요. 돈이 있건 없건 뭐 편할 수는 있지. 그래서 나름대로 동남아에서 은퇴를 할까 생각해서 진지하게, 처음에 태국 갔을 때는 되게 진지하게 은퇴를 하는 방향으로 뭐 콘도 구입이랄지, 그 다음에 뭐 작은 커피숍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뭐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고 은퇴 생활을 하더라도 뭔가 소일거리라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알아보면서 한번 갈 때마다 뭐 2달 정도 계속 있으면서 왔다 갔다 했는데, 처음에는 재밌고 신기하고 좋고 그랬는데 자꾸 다니면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은퇴해서 산다면 어떨까를 생각해 봤을 때는 좀 그렇게 완벽하게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니면서 하여간 그게 딱 결정을 못 내리겠더라고. 만약에 내가 이제 태국을 몇 번 다니면서 아 여기 되게 마음에 든다, 나 그냥 여기서 은퇴 생활 해야겠다, 그 마음 먹었으면은 내가 뭐 일본에 회사를 할지 다 정리를 하고 갔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도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그 회사는 운영을 하고 있고 마음은 은퇴를 생각하고 있고,
하지만 은퇴를 하더라도 뭔가를 소일거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본에서 뭐 장사나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은 지금 법이 많이 바뀌어서 외국인 유치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바뀌었다고. 예전에는 이 단순 노동도 외국인들을 이렇게 유치해가지고 일하는 게 없었는데 지금은 일본이 워낙 고령화가 돼 있고 또 지방에는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인구 절벽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3D 업종에 관해서는 외국 인력을 많이 쓰는 것 같아. 그리고 그런 일보다는 마을 자체가 너무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단순 노무직이라도 뭐 베트남도 있고 필리핀도 있고 그런 직업 연수 차원에서 드리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농업 지원 이런 부분 한국처럼 그런 부분으로 들여오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고급 인력은 또 고급 인력대로 또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우연히 보니까 올해부터 법이 개정돼서 예전에는 일본에서 회사를 하려면 무조건 법인을 일단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해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비자로 한 2년인가 유예기간 두면서 그러니까 창업을 준비하는 비자 그러니까 2년 동안은 당장 주식회사 설립하지 않더라도 일본에 머물면서 여러 가지 뭐 조사도 할 수 있고 검토도 할 수 있고 이런 비자가 지금 새로 생긴 것 같아. 그거 엄청 좋은 거죠. 어쨌든 지금 나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고 다음에 또 할 얘기 있으면 또 영상 올릴게요.